이게 ETF 따라서 하는 거 너무 좋고 다른 사람들의 포폴 참고가 너무 좋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익절 참기를 위해서. 왜냐면 이게 손절 참는 거는 개미들이 너무 잘해요. 근데 익절 참는 걸 잘 못해. 이게 인간 심리가 그래요. 네, 예민수의 주식 라이브쇼. 오늘 강호의 고수를 만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사관학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운영하고 계신 신승우 대표님인데요. 예, 이번에는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얘기를 조금 더 할 텐데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장주에 투자하라. 오, 멋진 말인데, 멋진 말이고 맞는 말인데, 지금은 아니잖아?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저는 지금 투자라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한 3개월쯤은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픽을 2개 하고 싶으면 3개월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픽 그 두 종목을 찾으려면. 네. 그럼 그 3개월 공부하면 제가 그때쯤에는 좀 더 까여 있을 테니까 그때쯤엔 좀 위험을 감수하고 사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뭐 가치주도 있고 사실 뭐 기업은 여러 분류가 있는데 특별히 성장주를 선호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특별히 성장주를 선호하는 건 아닌데 지금 장세가 성장주를 공부해서 사기에 좋은 장세로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꼭 성장주 기술주만 사는 건 아닌데 네, 그렇죠? 저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당장 올해 제가 가장 많이 번 건 해운주로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시클리컬 같은 것도 당연히 시세 줄 것 같으면은 내가 그거 알고 있으면은 그거 넣어서 먹는 게 맞고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성장주가 가장 매력적인 거는 시클리컬이 많이 오르면은 50% 80%씩 가거든요. 네. 성장주는 저희가 텐베거를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급이 다르지.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이 텐베거가 제가 볼 때 지금 기회를 주는 게 한 섹터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기회 주는 섹터가 사실 다른 거는 아니고 바이오 쪽인데 근데 제가 바이오 쪽에서 제약회사를 말한 거예요. 제약회사는 거의 거르고 제약회사는 사실 전통 제약회사는 좀 제껴놓고 그죠? 네, 그쪽은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저는 그쪽을 잘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바이오텍이에요? 네, 바이오테크, DNA 관련주들. 왜냐면은 이게 제가 좀 리서치를 조금씩 해보는 바로는 그러니까 IT랑 BT가 둘 다 이제 있는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IT도 성장을 많이 했고 기술적으로 AI 등등 BT도 성장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실제로 네이처에 나온 논문들 읽어보면은 흥화옥 같은 논문들이 있어요. 막 예를 들어가지고 젊은 쥐를 잡아가지고 개 순환개를 늙은 쥐로 연결을 해요. 그럼 늙은 쥐의 세포가 이제 재생을 해요. 이제 젊은 세포로 바뀌어요. 이게 세포 단위에서 아예 안티에이징이 되는 거니까 진짜 회춘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막 쥐 정도는 회춘을 꽤 많이 시키더라고 이제. 근데 이게 인간한테 안 쓰이는 거는 규제 때문에. 이때까지는 그래서 규제가 있어가지고 IT 주식들이 엄청나게 잘 가는 동안 바이오 주식들은 테크가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갔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 규제가 많이 풀렸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원래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런 RNA 백신 같은 거 택도 없었다, 솔직히. 제가 볼 때는 더 한 10년 정도 뒤에나 이제 풀렸을 게 코로나 때문에 풀려버렸어요. 코로나가 땡긴 게 많죠. 간극을. 근데 이제 이번 바이오 쪽을 좀 많이 땡긴 것 같은데 지금 바이오테크 주식들이 그래서 지금 좀 기술에 비해서 저평가받는 애들이 많은데 얘네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이폰이 내 생활에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근데 아이폰이 주는 것보다 내 DNA를 알고 그거에 대해서 예방, 진단하는 게 더 실질적인 편익을 많이 주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근데 정작 그런 기술을 가진 주식들은 지금 잘 못 간단 말이죠, 아직까지는. 근데 지금 또 성장주라고 같이 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도 밸류가 낮았는데 바이오 쪽, 테크 쪽 애들은 밸류가 지금 더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바이오 주식도 진짜 많은데 이거 공부 빡세게 해가지고 한 4-5개로 줄인 다음에 거기다가 조금씩 묻어놨다가 나중에 대항해 시대처럼 그 중에 하나만 텐베거가 가고 나머지가 다 죽어도 저희가 2배를 버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이 딱 그런 거 때리기에 적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바이오 기업들은 투자의 기회가 공부하는 게 주로 그러니까 그것도 해외 주식 쪽이에요? 네, 저는 해외 주식 쪽을 일단 많이 보고요. 이게 국내 주식도 물론 있겠지만 일단 저는 해외 주식 쪽이 어쨌거나 오를 때 더 오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가 많고 찬스가 많고 그죠? 그 선도하는 쪽이 그쪽이니까 그죠? 그렇군요. 바이오 쪽에 항상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뭐 AI 쪽 하신다니까 AI도 그렇고 예를 들면 무슨 뭐 하다못해 뭐 태양광도 그렇고 뭐 UAM도 그렇고 그 백신도 그렇고 분명히 되게 좋아. 근데 한국에 관련된 기업이
별로 없어. 애매하죠. 예. 그냥 끝털이 조금 걸쳐가지고 이런 맞아요, 것만 맞아요. 있어가지고 투자하기가 별로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배터리 같은 건 좀 잘할지언정 네. 다른 것들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있어서 네. AI는 사실 네이버가 다 이따가 좀 말씀드릴 건데 네이버가 진짜 AI를 글로벌리 잘하는 수준에 들어간다고 전 생각을 해서 예. 그렇군요. 일단 이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하여튼 어쨌거나 테크 쪽에서 내가 좀 방점을 찾고 싶으면은 일단 미국 주식 먼저 서치하는 게 보통은 맞더라. 네. 네. 성장주가 그렇죠. 맞는 말씀입니다. 가치 투자의 스타일이죠. 뭐 가치 투자로 따박따박 벌 수도 있는 거지만 가치주가 시크리컬이라고 얘기한 게 경기 관련주가 사실 10배나 하는 거, 10배나 하기는 어렵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문제가 있는 건가? 어렵다. 그래서 성장주는 그런 가능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장주 건데 바이오 얘기하셨고 성장주를 고르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진짜 좀 고난과 고행의 길인 것 같아요. 저는 어제 하이탑 생물투 샀습니다. 하이탑? 하이탑 생물투? 그러니까 생물 교과서 샀어요. 공부 시작하려고. 생물 교과서를. 네. 이제 그거 이제 고등학교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교 거까지 빨리 진도 따라잡고. 죄송해요. 샀다 그러면 항상 뭐 주식을 산 줄 알고 무슨 기업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네, 그게 아니고 진짜 좀 교과서 사가지고 지금 아예 그 카이스트에서 그 안티에이징 연구한 친구랑 스터디까지 잡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논문 꾸준하게 읽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성장주 하나 픽을 한 게 이제 루미나라는 픽이 있어. 이쪽은 이제 좀 바이오 쪽은 다른 쪽인데 라이다 회사거든요. 근데 원래 라이다 회사가 벨로다인이 탑픽이에요. 보통은 왜 그러냐면은 애플에 들어가는 라이다를 다 이제 벨로다인에서 만들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루미나랑 벨로다인이랑 공시랑 걔네 가진 특허랑 걔네가 쓴 논문은 없고 특허들 쭉 봤을 때 특허상으로 볼 때 루미나가 압도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벨로다인이 잘 나가도 나중에는 무조건 루미나가 잘 나가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루미나를 계속 밀었는데 지금 벨로다인은 좀 많이 불안하고 루미나는 아직까지는 좀 굳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식으로 결국 제가 볼 때는 공개된 회사의 기술적인 정보들을 진짜 딱딱딱딱 끄고 모아가지고 논문 썼다. 그럼 논문 가서 보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컴퓨터 비전, 그러니까 컴퓨터로 이제 영상 처리하는 그런 쪽 학회 애들이 가서 발표를 해요. 그럼 그 발표는 무조건 가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서 얘네가 왜 레이더를 뺐는지 그런 걸 저스티피케이션한 걸 설명을 해줘 아카데믹하게. 그럼 그걸 듣고 저는 다행히도 이제 그쪽은 좀 정보가 이제 기본 지식이 있으니까 듣고 이해를 하고 제가 모르겠으면은 알만을 어떻게든 찾아서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다가 너무 많이 물어봐야 될 것 같으면 이제 스터디를 잡죠, 아이가. 그래가지고 좀 정답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미친 듯한 공부밖에 없는 것 같다. 이게 좀 유튜브 나서 하기 좋은 말은 아닌데 솔직히 근데 논문 보고 특허 보고 그러면서 이제 이 특허가 진짜 청구항이 쫀쫀하게 잘 되어 있고 얘네가 기술 방어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논문을 보니까 와 얘네 진짜 프로미싱한 걸 뭔가 하고 있다 이런 확신이 들 때 저는 성장주 투자할 것 같아요. 미친 듯이 매우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네, 성장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성장주 기술주의 그 퀸이 캐시 우드이잖아요, 요즘. 그렇죠. 네. 사실 돈 나무는 아닌데 어쨌든 캐시 우드인데 그죠? 그 캐시 우드가 얘기하는 기술주, 성장주하고 우리 신 대표님 얘기하는 거랑 같아야 달라야 뭐 공유되는 점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캐시우드도 보면은 그 매번 이제 빅테크라는 아예 그냥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제 탑10 주식, 탑10 섹터를 뽑아서 레포트를 내요. 근데 거기에도 DNA 기술은 언제나 포함이 되거든요. 사실 겹치는 부분은 많은데, 근데 사실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게, 이런 약간 야사 같은 걸 말씀을 드리면은, 어디 기업 대표가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 야, 우리 기업에 지금 호재가 있어가지고, 내가 장담하는데 3달 안에 2배는 간다. 네. 했는데, 3달 뒤에 실제로 4배가 갔어요. 4배쯤 갔는데, 4배 간 다음에 이제 주변한테 다시 물어봤대. 이제 얼마쯤 먹었냐 물어보니까 맥시멈이 50%. 4배를 갔는데. 그럼 이거 왜 그런 거냐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4배니까 500% 수익을 못 봤다. 근데 50%가 맥시멈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4배는, 이게 2배는 고사하고, 4배는 고사하고, 2배도 못 먹었던 거죠. 근데 이게 대표가 줬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내부자 정보로 가장 확실하잖아요. 근데 그런 정보를 들어도 남한테 들은 걸로는 익절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맞아요. 이 50%나 올랐는데. 솔직히 그죠? 50% 먹어서 잘 먹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팔게 되죠. 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죠? 네, 그래서 캐시우드 누나가 찍어줬어도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따로 쫀쫀하게 공부하지 않으면은 익절을 죽어떻게 가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 생각할 때는 이게 ETF 따라서 하는 거 너무 좋고 다른 사람들의 포폴 참고가 너무 좋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익절 참기를 위해서.
정말. 왜냐면 이게 손절 참는 거는 개미들이 너무 잘해요. 근데 익절 참는 걸 잘 못해. 이게 인간 심리가 그래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 제가 10종목을 투자를 했는데 보통 이게 홀짝 도박이라고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은 5종목 원래 5종목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홀짝 게임이라고 하죠. 홀짝 게임이라고 하면은 근데 그러면은 올라 있는 거 팔아가지고 떨어지는 거에 물을 타는 게 가장 티피컬한 일단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망하는 거죠, 사실. 펀트적으로는 망하는 게 맞아요. 통계적으로는. 그렇죠. 그 올라가는 걸 지키고 떨어지는 걸 잘라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 손절 라인은 더 작게 가져야 되는데, 근데 익절을 참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건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주옥 같은 말을 오늘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많이 하십니다. 익절을 참아라. 그래야 소위 텐백어를 얻을 수 있다. 그죠? 그러려면 그냥 뭐 사우나에 가서 뜨거운 물에 그냥 참는 것처럼 뻗뜨고 참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서 그 분야에 대한 그렇게는 절대 못 참는 것 같아요. 그 분야에 대한 나름의 믿음, 신뢰,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 참을 수 있다.